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찰대 편입영어에서 어휘어법 수업을 진행하게 된 양혜진입니다. 네, 지금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영상이고요. 오늘은 우선 제 소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 어휘어법 기출 문제를 분석을 같이 해보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고대 영문과를 졸업을 하고 동대학에서 영어학으로 석사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특히 석사 전공으로 어, 영어학 중에서 신텍스라고 이제 문법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그 학문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까지 했고요. 지금 현재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라는 학원이랑 대찬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전에 뭐 EBS 수특이라든지 마더터 뭐 영어 독해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어 관련된 뭐 교재 작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 문법 파트랑 어휘 파트를 맡았는데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저한테 배우시면 정말 탄탄하게 이제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실 수 있다고 저는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그냥 풀기 위한 단순한 뭐 스킬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기초부터 좀 채워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출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해석이랑 이렇게 미리 좀 달아놨어요. 이제 보시기 편하게. 우선 그 1번에서 5번 같은 경우 이제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문장이 좀 짧죠. 그래서 짧은 문장에서 한 단어가 밑줄이 쳐져 있고, 그 밑줄 친 단어에 뜻이 가까운 거를 찾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비할지 그리고 풀 때 좀 팁이 있을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우리말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봤을 때 이 문장 자체가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밑줄 친 단어는 되게 좀 어려운 단어긴 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고 밑에 있는 단어 중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일단 모르는 만한 단어가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영어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이지만, 여기서 출제되는 단어들이 꽤 수준이 높아서 이제 저도 모를 만한 단어들이 꽤 등장을 할 정도로 이제 좀 수준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학식 있는 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답이 이제 학구적인인 요 단어인데, 어, 나머지 단어들이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문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어서 이게 좀 음, 그냥 맥락으로 유추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서 논의니까 디스커션이니까 학구적인이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격렬한이라든지 뭐 매력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되는 느낌은 아니어서 이거는 좀 동의어나 반의어 특히 동의어에 대한 그런 공부가 좀 되는 게 좋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2번도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맥락상 굳이 유추를 하자면 이제 뒤에 번역 과정에서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는 이런 표현으로 어,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확실한 건 아니어서 그래서 얘도 사라지기 쉬운이라는 요 단어의 동의어로 이제 증발되는 사라지는 요런 단어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좀 동의어를 알고 골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이제 1, 2번을 풀 때에는 동의어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휘도 수준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평소에 그냥 수능 수준이나 그냥 일반적인 책이나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많이 읽는 제 수준에서 조금 낯설다 싶은 단어들이 한 문제당 2개에서 3개 정도는 나오는 편이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 경찰대 편입을 준비를 제가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좀 어려운 단어들을 모아서 외워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어휘에 대한 학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수도 꽤 있기 때문에 3번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낯선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다른 부분을 해석을 잘 하신다면 조금은 단어 유추가 가능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실망스러운 소식 후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왕의 건강에 대한 실망스러운 죄송해요, 갑자기 빗소리가 나서 어, 그 왕의 그 건강에 대한 실망스러운 소식 후에라고 했으니까 실망스러운 소식이라는 거는 이제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보고가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그의 건강이 근데 다시 좀 회복됐구나. 안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실망스러운 소식 후에 안 좋다는 얘기가 퍼졌다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여서, 이것도 막 무조건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나머지 단어들이 쇠약이라든지, 재발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고장 뭐 이게 좀 건강이 좀 더 악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동의어랑 좀 가까워서 약간 동반이어 학습이 좀 되어 있으면 유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맥락에서 어떻게 잘 유추하면 좀 더 가까운 거를 고를 수 있겠다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결국은 단어를 많이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여기 주어진 문장 자체도 엄청 쉬운 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면 어휘력이 좀 그래도 괜찮으신 분일 거고, 거기에서 이제 맥락상 이제 밑에 주어진 선지 중에서 단어를 고른다고 해도 여기 있는 단어를 다 안다면 뭐 어휘력이 조금 있는 분인 거니까 공부가 좀 단어에 대한 공부는 좀 더 하면, 네, 독해에도 필요하고 사실 문법 문제도 어휘력이 필요한 거긴 해서 좀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4번도 넘어가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슬라이시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엄청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보통 명사나 형용사 같은 느낌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는 지금 동사로 썼어요. 그래서 동사로 썼을 때의 뜻을 보통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문장은 아까 3번이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문장 자체를 좀 해석을 했을 때 그나마 유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and가 연결하고 있는 이 동사가 그 terminate이랑 연결을 하기 때문에 terminate과 이렇게 and로 연결돼서 어울릴 만한 표현이 주어진 단어 중에서 이제 disregards가 무시하다, 이게 제일 어울릴 것 같아서 사실 단어만 안다면 이거는 동반이어를 꼭 몰랐어도 이 문장을 해석을 하고 단어를 좀 많이 안다면 풀 수는 있었겠다. 근데 결국은 여기 주어진 선지의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선지의 단어들이 4번 빼고는 좀 어려워서 4번, 5번 정도는 저도 많이 본다는데 1, 2, 3 같은 건 되게 어렵죠. 그래서 단어 여기 앞에 1, 2, 3, 4, 5를 맞추시려면 그냥 단어를 많이 외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맥락을 해석을 하면 눈이 많이 와서 뭔가 취소가 됐겠구나, 경기가 스타디움에 눈이 많이 와서 경기가 취소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좀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적으로 이런 단어가 들어가겠다라고 유추를 한다면 여기에 주어진 단어 수준은 앞에 나왔던 단어들에 비해서는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안 외워도 이게 맥락을 파악을 잘 하면 이제 원래 알던 기본적인 어휘 수준에서 그나마 가까운 걸 골랐을 때 좀 풀 수 있었겠다 하는 게 이제 요 정도 문제.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어휘 공부를 평소에 영어 실력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어려운 단어를 엄청 많이 외우지 않더라도 한 주어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드는, 그래서 그런 문제였고, 여기 들어간 단어가 이제 이 단어 자체를 엄청 많이 쓰진 않아도 여기에서 뭐 콘솔이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이 어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쓰는 표현이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앞에 뭐 접두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니까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어휘력이 조금 있는 분들은 요거는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5번 요 5문제 생긴 게 이제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5개를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특징은 문장이 짧죠. 이제 문장이 짧고 제일 짧은 게 12단어에서 이제 마지막 게 25단어 요 정도였고, 이건 좀 당연한 거지만 같은 품사의 단어끼리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품사가 다른 게 나오면 이건 어법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은 어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단어 품사가 너무 명확히 보이면 쉬운 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건 진짜 그냥 동의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일부 특히 이제 1, 2, 3번 같은 경우는 일부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제가 이게 실제로 단어들이 어려워서 이제 사전 이런 거 검색을 해봤을 때 거의 1700년, 1800년대에 많이 쓰던 그런 단어일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만 외워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꽤 출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냥 문장만 해석해서 맥락으로 파악해서 고르기에는 좀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빈칸 좀 긴 거 들어가는 거라 독해에 가까워서 이제 7번으로 넘어가면, 7번에서는 이렇게 A, B, C의 각각의 두 단어가 주어지고 그 둘 중에 하나씩을 고르는 그런 문제고, 이런 문제들 뭐 수능 때 많이 접해봐서 아시겠지만 한 2개 정도가 확실하면 뭐 추려지는 편이죠. 그러니까 A에서 만약에 하나를 추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선택지가 많이 없어져서 얘면은 답이 바로 골라지고 그나마 얘여야 이제 그 중에 고르고 이렇게 가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332로 많이 출제하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수능 때 이게 옛날에 있었다가 요즘에 1, 2, 3, 4, 5로 1, 2, 3, 4, 5 밑줄 친 거로 바뀌었다가 최근 모의고사에는 다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 유형일 때 한 2개 정도만 확실하게 골라도 웬만하면 좀 풀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여기 주어지는 단어들이 서로 반대되는 어휘로 주기 때문에 이 주어진 2개의 단어 중에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하나는 반의어로 유추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할 수 있는, 위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조금은 수월한데, 근데 이제 대신에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되죠. 아까 위에 있는 문제들은 문장 해석을 안 해도 그냥 주어진 단어가 내가 외운 단어가 아는 단어면 그거에 동의어만 고르면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아는 전부 다 아는 단어더라도 이거 맥락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만 엄청 많이 외운 사람은 위에 있는 5문제가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고, 해석을 기본적으로 좀 할 줄 알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기는 엄청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맥락을 읽어서 둘 중에 골라야 되고 보통 한 2개 정도면 추려지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7번, 8번이 그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고 어휘 수준 한번 보시면
지금 7번에 나온 단어들보다는 이제 8번에 나온 단어들이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히 C에 있는 단어는, B는 이제 조금 쉬운 단어인데 A랑 C에 있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요 문제들의 특징, 지문 길이가 이제 적당히 모의고사 하나 정도로 적당히 길이가 있고, 요 당연히 같은 품사의 단어끼리 나오고 어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어는 두 개 중에 선택하는 유형이고, 보통 이게 다 반의어 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뜻을 정확히 알아도 좀 유추가 가능한, 그리고 뜻을 다 알더라도 문맥에서 어떤 게 어울리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9번은 좀 따로 뺀 이유가, 일단은 얘는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A, B, C가 빈칸이에요. 그래서 빈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A, B, C에 각각 주어진 단어들이 조금 자유롭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거는 A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뜻으로 외우면은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절단하다, 뭐 자르다, 제거하다, 다 어떤 상황에서는 맥락적으로 동의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인데 얘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B랑 C는 이제 동의어랑 반의어가 섞여 있는데 단어를 다 다르게 줬죠. B 같은 경우는 다 다르게 주고, C 같은 경우는 세 종류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휘를 좀 많이 사용한 그런 문제. 근데 어휘를 아예 다 다르게 그 1번에서 5번 문제처럼 다 다른 걸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왜냐면 그 골라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 중에 하나, 여기서는 이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골라야 되니까 좀 여러 개가 다 가능하도록 동의어들이 좀 구성이 돼 있는 그런 편이고, 여기는 단어 수준이 좀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A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좀 더 뉘앙스까지 구분하기를 의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게 그냥 나는 동반어를 많이 외워서 1, 2, 3, 4, 5번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냥 어려운 단어를 잔뜩 모아놓고 동의어, 반의어 이렇게 그냥, 특히 동의어끼리 잔뜩 외워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그 안에서의 뉘앙스도 조금 구별하기를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희망적인 거는 요게 어쨌든 A, B, C에서 각각에서 골라야 되다 보니까 한 두 개 정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A랑 B 중에 두 개 정도만 확실해도 어쩔 수 없이 이 문제 유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려질 수밖에 없어서 그 엄청 세세한 그 단어의 뉘앙스까지 구분하는 그 A에서 절단하다, 자르다 요 두 개의 막 뉘앙스까지 구분해야 될 정도로 공부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 길이가 적당히 이제 수능 지문 비슷하게 이제 요 정도 길이로 나오고, 당연히 같은 품사끼리 나오고, 여기는 이제 단어 2개가 아니라 3개에서 5개까지 중에서 선택해야 되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의 서로의 뭐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이렇게 다양한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단어 뜻을 다 알더라도 문맥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 유의어 간의 미묘한 차이도 구분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특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로 넘어가서 10번, 11번이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10번, 11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 그 밑줄이 보통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단어 정도? 한 단어에서 두 단어 사이로 이렇게 밑줄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꽤 긴 단어도 밑줄이 쳐져 있는 요 3번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보이죠? 그러면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5번 같은 경우도 약간 수능에서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근데 결국 답을 봤을 때는 수능에서 나오는 스타일이랑 비슷한 거? 의외로 좀 쉬운 거를 답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법 문제를 더 어렵게 하려면 결국은 좀 더 지엽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엽적이라는 게 어 그냥 딱 보면은 어법상 이게 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어휘 표현들, 이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게 되고 안 되고, 이 표현은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근데 이거는 좀 어떤 특징이 있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내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내려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뭐 제기대명사 이런 거 나올 때는 제기대명사나 대명사 이런 거는 지칭하는 거 찾아가지고 수가 맞는지를 본다든지 어, 지칭하는 거에 따라 제기대명사가 쓰는 게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걸 본다든지, 그러니까 밑줄친 단어에 따라서 뭐를 살펴봐야 될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이거 수능 풀 때는 비슷하게 이제 그런 식 어법 문제 그냥 그렇게 똑같이 접근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부사절 접속사 나오고 뒤에 나오는 이 덩어리가 이제 분사가 나오게 되면 ing냐 ed냐 보통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ing냐 ed냐가 되고 이럴 때 보통은 좀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타동사인 경우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살펴본다든지, 그러면은 목적어가 있으면 ing고 목적어가 없이 뒤에 전치사나 뭐 특히 by 같은 게 나오면은 뭐 과거분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 원래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목적어를 생략하고 쓴 구조로 출제를 해서 되게 헷갈리게 된. 그래서 이게 그냥 대충 구조만 보고 바로 풀려고 하면 낚일 수도 있게 됐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런 뒤에 이제 전치사가 나오니까 과거분사를 고르기가 쉬운데 사실 내용으로 해석을 제대로 해봤을 때는 ing가 맞거든요. 능동으로 해석을 해야 돼서. 그래서 요거 약간 여기에다가 어렵게 하려고 좀 이런 걸 줬다, 낚시를 좀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답은 여기는 4번인데 4번 같은 경우도 이게 일반적으로 continue가 자동사 타동사가 다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수업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지속되었다 하면은 그냥 자동사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의해서 상황적으로 지속되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남이 그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동의 의미가 더해져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근데 이거 구분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어법 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이게 자타동이 다 될 수가 있는데 좀 더 맥락을 잘 생각해서 이 주어를 따져가지고 얘가 컨티뉴 될까 컨티뉴 당할까 이것까지 좀 더 유추를 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좀 낚시가 하나가 있고 얘는 이 동사랑 이 동사가 주어랑 같이 어우러졌을 때 능동으로 써야 되냐 수동으로 써야 되냐를 그냥 단순 어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맥락적으로 조금 더 사고를 해야 되는, 그리고 조금 더 해석의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다, 수능보다는 확실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풀만한 문제고 어법 문제 원래 푸는 것처럼 많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1번도 마찬가지로 11번도 요거는 특히 1번 같은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 거의 1번에서 많이 낚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트라는 동사가 보통 자동사로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거의 자동사로 거의 많이 보는데 이게 수동태로도 쓸 수가 있는 그런 애라서, 이게 만약에 얘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얘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이게 ing가 돼야 되거든요. 능동으로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쓰긴 쓴다의 관점, 이것도 쓰긴 쓰니까 이것도 되긴 된다로 보면 1번이 틀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낚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꼼꼼한 공부를 좀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답은 좀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1번에 낚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빨리 푸는 분들이 1번을 고르고 넘어가면 2번까지 잘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2번의 답인데 이거는 좀 터무니없이 쉬웠어요, 사실.
그냥 저한테 지운 걸 수도 있는데,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that을 못 쓰는 뭐 그런 어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는 거라 요 정도 상식이 있으면 이건 풀기는 좀 쉬운. 근데 이제 단어들이 좀 어렵고 문장이 길고 뭐 시간적 압박이 있다든지 앞에서 그냥 저거에 낚여버린다든지 하면 여기까지 못 오겠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오면 풀 수는 있는. 근데 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게 뭐야?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법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가끔 하나씩 좀 동사 구를 이용하거나 하는 지엽적인 문제가 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단어 자체를 좀 어려운 걸 줘서 여기도 어법 문제는 보통은 어법 지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는 좀 지엽적인 어려운 단어들 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많아서 그 해석을 좀 더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넣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능보다는 수능 잘 보셨던 분들도 그러니까 웬만한 어법 문제 잘 푸는 분들도 조금 더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문 길이는 적당히 당연히 수능 정도 길이 그리고 어법 문제가 비슷하나 조금 더 어렵다. 어려운 것들이 특히 한 개씩 낚는 선지가 있어서 바로 답을 고르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답이 없는지 뒤에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 다음 12번이랑 13번 이제 여기 마지막 어법 문제들인데 이것도 좀 그 유형이 이 두 개는 좀 비슷한데 12번은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고 13번은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밑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문제를 내려고 했을 만한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건 제가 진짜 잘 대비시켜 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앞에 거 풀기 위한 그 어법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어법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 공부도 필요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인트들을 스스로 다 찾아야 되거든요.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문장을 볼 때마다 문장 구조를 다 파악을 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어법 문제 수능 어법을 풀 때도 그렇고 이런 어법 문제 풀 때는 좀 그런 게 필요해요.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풀려고 하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때그때 보이면 풀고 안 보이면 못 푸는 그런 그 운에 좀 의존을 해야 되지만 평소에 이런 구조 분석을 계속 열심히 하시면 운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딱딱 집어서 하실 수가 있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 2, 3, 4, 5 잠깐 살펴보면 이제 여기 대절이 나와요. 제가 이제 항상 종속절 나오는 걸 자주 이제 구분하고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할 텐데 기본 문법부터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구조가 요 절이 나오게 되면 일단 접속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접속사 같은 경우 이제 이 절이 뭔지를 구분해서 이 절이 어떤 절이기 때문에 이 접속사가 괜찮다 아니다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 question 할 때 요 표현이 그냥 요런 표현 자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 사실 이거는 이 대시 된다 안 된다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절이 무슨 대절이냐라고 할 때 뭐 명사절 접속사 대시면 괜찮은 건데 그래서 요 앞에 있는 해석을 했을 때 보통 이런 문장을 쓰면 이렇게 쓰더라 하는 지식이 좀 있으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래서 일단 물어보는 거는 얘에 대해 물어보는 거일 거고 접속사를 물어보는 거고 이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런 문장을 좀 해석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어떤 표현을 일부러 잘 모를 만한 표현을 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길을 찾았다. 직역하면 저게 뭘까? 이렇게 되는데 그냥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동사에 대한 표현을 좀 아는가? 이런 거로 느껴지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시제에 대한 거. 시제가 이제 have, pp 이제 그 완료 시제가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제가 나오고 뭐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든지
이게 동사 부분이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좀 강조가 되고 수일치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럼 전체를 좀 세세하게 내 쓸만한 포인트를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가 일단 얘가 되고, 그 다음에 of를 써서 and로 이어진 명사들을 이제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 아이들의 얼굴들, 그리고 노동자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뒤에 있는 and를 다시 묶어보면 가스 마스크나 화이트 프로텍티브 클로딩,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얘가 이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 얘가 이제 지금 뭐로 쓰고 있냐면 과거분사를 쓰고 있는 거고, 얘가 이제 여기서 오는 거죠. where에서 오는 거고, where, were, won 이렇게 되는데, 과거분사는 이제 수동일 때 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과거분사, 어쨌든 분사를 썼다는 거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려는 의도로 썼다라는 거고, 그럼 수식하는 그 구조일 때 ing냐 ed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수동태로 쓴 게 되는데, 수동으로 쓴 게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죠. 뒤에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아니라 where의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이 where의 ing 구조로 써야 이제 이거를 입고 있는 노동자들의 그림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주어, 여기 부분이 동사 이렇게 돼요. 이건 구조 분석을 안 하면 해석도 힘들고 뭐를 묻는 건지 찾기도 힘든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구조 분석하는 거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 분석한 거 내에서 문제로 냈을 만한 포인트 찾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뭐 왼절 같은 게 있고, 주어 동사 있고, 딱히 뭐 그냥 길고 냈을 만한 포인트가 그렇게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여기 동사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보통 이런 어법 문제들이 접속사가 맞는지 구분하는 문제, 접속사. 그 다음에 동사를 서술어로 쓰거나 서술어 아닌 걸로 쓰는 게 있거든요. 서술어로 쓰냐 서술어가 아닌 걸로 쓰느냐. 그러니까 서술어로 쓴 거가 뭐 여러분 혹시 아신다면 이제 본동사, 주어 동사 할 때 그 동사가 되는 거고, 서술어로 안 쓴 거가 뭐 여러분도 아는 개념이라면 이제 준동사, 보통 투부정사, 뭐 동명사, 분사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서술어가 필요한데 뭐 투부정사나 분사로 바꿔버렸다든지, 분사가 필요한데 서술어처럼 썼다든지, 분사를 ing를 써야 되는데 ed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문장 그 분석해서 이제 여기선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 그리고 접속사 필요한 거, 어떤 게 필요하고 왜 그런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런 연습이 좀 되면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이런 걸 좀 많이 봐주는 편인데, 제가 가르친 학생들 이제 따로 불러서 이걸 구분하는 거 많이 시키는 편인데, 이미 뭐 원래 할 줄 알아서 조금만 개념 설명해 주면 금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 좀 그 기초를 채워가면서 하는데도 그렇게 여러 번 안 해도 금방 따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서, 이건 어법상 옳은 걸 고르는 거라 나머지가 다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틀린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뭐 수동태 여기 부분 체크, 수동태 괜찮은지 체크를 한다든지 하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콤마하고 관계대명사 이제 계속적 용법 나오는 건데, 요때 이제 선행사를 연결을 해가지고 수일치, 여기는 그러니까 위치가 괜찮은지, 관계대명사 지금 만약에 여기 and가 있으면 대무로 써야 되고 막 이런 그거라서 관계대명사 쓰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랑, 그 다음에 수일치 확인하는 건데, 여긴 지금 얘는 맞는데 수가 안 맞아요. 단수 써야 돼서 이런 부분.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뒤에는 이제 대절 있는데 여기는 이상이 없고, 앞부분에 여기 투부정사 썼는데 여기 너무 뭐가 많아서 생각할 포인트가 많지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비투부정사 요거는 지금 괜찮은 상황인데, bring to 이렇게 된 게 이제 동사 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bring이 뒤에 명사 하나 쓰고 to 쓰고 명사 하나 더 쓰는 A to B 구조로 이제 쓰면 모를까, 그냥 bring to 이렇게는 잘 안 쓴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상, 그리고 얘가 어떤 사물이 되니까 수동태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bring to가 아니라 약간 BPP 형태를 의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형용사가 덩그러니 앞에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상한 건 아니고 여기는 분사구문처럼 쓴 거라 여기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뒤에가 이제 be certain that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접속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접속사 대시냐 if냐의 문제로 갔을 때 좀 뒤에 있는 내용이 확실한 거,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한 게 나올 때는 that을 쓰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if를 써야 되는, if나 whether를 써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not certain이라고 확실하게 아니라고 불확실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that이 어울리지 않는 이런 접속사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병렬 구조, 등위 접속사 and를 이용해서 병렬 구조를 만들 때, 솔직히 이제 실제로는 그 글을 쓰다 보면 원어민들 안 지키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모의고사에도 그런 구조들이 또 자주 등장하고, 하지만 원래 원칙은 이제 같은 거를 나열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게 was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비동사 뒤에 이제 명사 구가 나오고, 콤마하고 명사 구가 나오고, and를 하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요. 여기가 이제 주어하고 비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비동사 뒤에 명사구, 그럼 뒤에도 이제 비동사 뒤에 명사구를 쓰고 다시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연결했는데 세 개가, 두 개는 비동사를 이용한 절이고, 마지막 거는 일반 동사를 이용한 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비동사, 일반 동사 이걸 좀 다 써줘야 되는, 좀 더 좋은 거는 그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절이기 때문에 처음 거랑 마지막을 다 주어 동사가 다 있는 절로 만들었으니까 가운데도 주어 동사가 다 있는 절로 써주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he was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좀 더 글이 좋다라는 거, 이런 병렬 구조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2, 13번 같은 경우 이제 어법상 옳은 거나 이제 틀린 걸 골라야 되고, 밑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서로 이 문장 간에 서로 상관이 없는, 전혀 이제 동떨어진 내용, 그리고 길이도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냥 다양한 길이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밑줄이 없으므로 수능 어법 문제라든지 위에 앞에 그 밑줄이 있는 그 유형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법상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고르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각각을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1번에서 5번 같은 경우 이제 밑줄 친 단어의 뜻과 가까운 거, 동의어 고르는 문제고, 이 단어들은 이제 현대는 잘 쓰지 않는 단어도 많이 섞여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그 단어들은 보통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어휘들은 뭐 편입 영어 공부하거나 공무원 시험, 탭스 요 정도 왔을 때 이제 배우는 단어예요. 평소 뭐 수능이나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 뭐 학교 공부하고 이럴 때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 유형에서는 그냥 유의어, 동의어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문장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1, 2, 3, 4, 5를 꼭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단어를 엄청 많이 외우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어 외우는 게 만약에 이때까지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온 사람이라서 딴 거가 다 되고 독해가 이미 잘 돼서 지금 독해 문제가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뭐 총 40문제 중에 지금 제가 이제 고른 거는 한 12문제 정도인데 그거 외에 나머지가 다 독해 문제인데 독해 문제를 이미 너무 잘 풀고 나는 영어에서 좀 더 뭔가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독해가 이미 잘 되면 남은 시간은 이제 단어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정말 열심히 외워도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독해 문제도 반타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틀린다. 그러면 독해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그냥 당장 그 조금 더 쉬운 단어들이 사실 독해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단어는 독해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외우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당장 독해 연습을 하고 독해에 도움이 되는 단어 그리고 그 조금 더 쉬운 단어들의 구체적인 쓰임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어 암기에 정말 어려운 단어 외우는데 시간을 다 쓸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그냥 쉬운 단어부터 나는 좀 채우고 독해에 대해 더 집중을 할 건지 이거를 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냥 만약에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그냥 풀어도 뭐 어휘 문제 몇 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굳이 내가 다른 지금 언어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쁜데 이런 어려운 단어 외우지 않겠다. 솔직히 이 어려운 단어들은 살면서 볼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경찰대 이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우는 단어인 거지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는 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안 보다 보면 우리 계속 까먹거든요. 어차피 까먹을 단어를 이 시험 대비를 위해서 외우는 거지만 뭐 잘 분배를 해서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이게 풀 때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셨다면 그래도 이제 이 문제 어휘 문제 비중이 1번에서 5번 5문제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아예 버리기는 좀 그렇고 실전 문제를 풀면서 대신에 이제 실전 문제를 어차피 어법 문제나 독해 문제 풀 때도 계속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꾸준히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어 암기에 중점을 두고 내가 단어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단어 암기는 많이 안 하더라도 그래도 실전 문제는 꾸준히 풀면서 유형에 좀 더 적응하고 그냥 실전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 9번이 문맥상 낱말 고르는 거 있죠. 이거는 1에서 5번에 비해서는 단어가 쉬운 단어도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어서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동의어를 고르는 게 아니라 반의어끼리 짝이 지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좀 부담이 적은 단어 암기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편이고 그 단어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도 맥락에 대한 파악을 잘 해서 이게 단어는 좋고 나쁜 약간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처럼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되거든요. 단어 생긴 걸 보고 약간 뭐 유추를 하셔도 되고 근데 그거보다 맥락에서 이게 좀 좋은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 좋은 의미로 가야 되냐 나쁜 의미로 가야 되냐 부정적인 의미로 가야 되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거 여기서 좀 더 독해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어를 많이 외울지 말지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단어를 암기할지도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맥락 파악이 잘 돼서 단어만 좀 더 알면 답 되게 쉽게 고를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어려운 단어를 외워두는 게 당연히 이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1, 2, 3, 4, 5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단어를 알더라도 해석을 해서 맥락 파악하는 게 좀 힘들다. 아직 해석이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쉬운 단어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공부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기는 맥락 파악을 하고 어떤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이런 어떤 게 필요한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해석하는 능력, 독해력 이런 거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도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단순함기 할지 아니면 유의어 있었잖아요. 아까 유의어 뭐 절단하다 이런 것처럼 그런 미묘한 차이까지 공부를 할지 그런 것도 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막 무작정 많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지 기준을 갖고 그걸 정하고 나서 이제 바짝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한 1, 2주 해보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 방법이 맞나? 웬만하면 열심히 해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전략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법 문제 이제 앞에 10번, 11번 같은 경우는 밑줄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이제 밑줄친 부분이 어떤 애냐 뭐 동사에 뭐 ing, ed 붙어 있는 형태냐 아니면 시제 표현이 되어 있냐 접속사에 밑줄이 쳐 있냐 이거에 따라서 뭐를 보고 풀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빠르신 분들이 좀 잘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어법 개념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적용해서 풀어야 되고 동사구의 쓰임을 파악해야 되는 이 동사구를 능동으로 쓰는 게 맞냐 수동으로 쓰는 게 맞냐 어법적으로는 둘 다 되는데 이 내용에서 이 표현이랑 같이 썼을 때 그게 맞냐 하는 거 있죠. 혹은 둘 다 되는지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틀린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거는 정말 어법 문제를 맞추려면. 근데 그런 공부들은 사실 독해력 상승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법 공부도 그렇고 어법 그리고 문법 개념들 이런 걸 공부하는 것들이요. 독해력 상승에 도움이 되니까 문법 기본적인 문법 개념부터 좀 차근차근 이제 어법 문제도 해결하고 독해도 하겠다고 생각하고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번 기회에 제가 그 문법은 정말 석사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사로 전공을 하고 대치동에서 꽤 오랫동안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럴 정도로 좀 검증된 좋은 문법 수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그냥 인생의 그 경찰대 수업 이 시험 준비만 하고 끝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 시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나중에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그 영어 실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기초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최근에 올해는 재수생들도 수업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재수생들이 아침부터 뭐 밤까지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수를 이제 딱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나중에 7월, 8월 되면 힘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시 기초부터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정말 잘 따라온 친구들은 2달에서 3달이면 정말 많이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 감사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원래 실력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빠른 학생들은 진짜 1~2달에 금방 좋아지고 정말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더니 실력이 그냥 실력 자체가 엄청 높아지고 3개월 정도 저한테 배우고 나니까 이제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조금 더 어려운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동사구 같은 좀 지엽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독해에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동사구들을 좀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이런 부분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평소에 해석하실 때 동사구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이 없는 그 어법상 옳은 거나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그거 있죠. 이거는 밑줄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구조 분석을 하셔야 돼요. 구조 분석을 해서 어법 문제 내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걔를 다 확인을 하는 식으로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해석하는 그 능력 상승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조 분석하는 방법을 좀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건데, 그 기초 문법부터 해서 문장을 어떤 식으로 그 구조를 파악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접근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랑 같이 이거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도 뭐 똑같이 자주 출제되는 어퍼 포인트들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구조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내겠구나 찾아서 걔의 어떤 부분을 보면은 맞고 틀리고를 고를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많이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어휘랑 어법을 이제 둘 다 맡았기 때문에 이거를 매주 제가 3시간, 그러니까 50분씩 3번의 강의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커리큘럼을 좀 계획을 해놓았고, 1주차는 지금 이제 개강이라서 OT, 지금 OT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강의들,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 개념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2, 3, 4주차까지는 좀 기초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문법 개념 강의 하나, 그 다음에 어휘 연습 문제로 하나, 그 다음 어법 연습 문제 하나, 이렇게 풀고 풀이하고 이런 시간으로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쌓는 그런 매주, 그리고 단어 리스트를 드리고 테스트지도 드려서 단어는 계속 암기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어휘어법 연습 문제도 이제 계속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주차부터 9주차까지는 좀 더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고 실전 대비를 좀 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거라, 이때는 이제 문법 개념 강의는 좀 줄어들고, 유형별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는 팁 같은 걸 좀 더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 또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 어법 문제 이제 좀 더 실전에 가까운 걸로 연습용 말고 실전 문제 유형으로 기출이랑 이렇게 활용해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3주 동안은 그 실전 모의고사를 제공을 하고, 실전 모의고사 풀고 해설 강의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독해 부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강의는 문법에 대해서 좀 제가 정해놓은 어떤 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앞으로 3개월 동안 열심히 이 영어 공부를 하시려면 저랑 그 문법 용어에 대한 것들이 서로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전까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도 이제 명사 동사 이제 지겨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라도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몰랐던 어떤 포인트들, 그런 것들 제가 진짜 많이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문법 개념 강의는 특히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잘 이해 안 돼도 어떤 거는 그냥 외워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용어들에 익숙해진다는 마음으로 좀 많이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제가 꼭 어휘어법 문제뿐만 아니라 독해할 때 그냥 해석하는 것 자체를 사실 하긴 해야 되니까, 어휘어법 문제 풀 때도 해석을 해야 되기도 하니까 독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공부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강의 금방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